휴전은 휴전인데 원체 좀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별탈 없이 회담까지 좀 이어지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장 전 주요 헤드라인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죠. 휴전 관련해서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우선 벤스 부통령이 이번 주말에 예정된 대로 이란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바논 관련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오해였다라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레바논 내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임을 그 의사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양한 좀 오해와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우라늄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바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주는 모습들도 나왔었죠. 자, 이 협상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조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나토 관련해서 지난 6주간 나토가 미국에게 등을 돌렸었다. 불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가 비협조적이었었던 나토 회원국에 있는 미군을 협조적이었었던 회원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사에는 한국이 따로 언급이 되진 않았었지만 그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라는 불만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했었던 바가 있다 보니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에도 어떤 병력의 재배치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간밤 미증시도 상승을 보였고 우리 국내 증시도 강했는데 이런 안도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휴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JP모건 쪽에서는 11일 회담 전에 미국의 이 군사 행동 종료가 될 가능성이 70%이다라고 굉장히 높게 좀 내다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어느덧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순 노이즈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UBS 쪽에서는 또 다소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UBS 쪽에서는 이번 휴전이 분명 긍정적인 건 맞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 보니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 역시나 좀 염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 에너지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있어서는 하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쟁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다양한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쪽 이슈인데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고 코스피 전일 7%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서 다른 업종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목소리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조업 전체 경기 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이 지금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세부적인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반도체와 화장품만이 지수가 100을 넘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대폭도 좀 내려와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사태로 원료 수급 불안이 또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철강이나 정유 쪽에서는 다음 분기의 업황을 그다지 좋지 않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선 기업들의 전망치가 좋지 않다라는 점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일 장 끝난 이후에 나왔었던 공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본행 자재를 공급한다라는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은 아닌데 북미 최대 이 물류전에 참가를 해서 AI 로봇 물류 솔루션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넥스트마켓에서 이 추가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들도 확인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 마켓 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nnounced that the president is dispatching his negotiating team, led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Special Envoy Witkoff, and Mr. Kushner to Islamabad for talks this weekend. The first round of those talks will take place on Saturday morning local time, and we look forward to those in-person meetings. Vice President Vance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and a key role in this since the very beginning, and as I just announced, he'll be leading this new phase of negotiations in Islamabad later this week. With respect to China, there were conversa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top levels of our government and China's government. The president has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and a great working relationship with him and with that country, and he looks forward to visiting China in just a few weeks. 네, 무사히 양국이 이번 11일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전략들 챙겨보기 앞서서 주요 지표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밤 이 휴전 기대감 속에서 야간 선물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EWI도 10% 급등 보여줬고요. 원유도 급락을 보였죠. WTI가 15%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신종우 센터장님과 함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다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휴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이행했네 안 했네 이야기는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보는 거겠죠? 그럼요. 이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잡음들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좀 있었고, 이란 측에서 미국이 벌써 3개 항 정도가 위반된 거 아니냐. 그 안에는 우라는 농축 권리도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주말에 있을 협상에서 벌써 조금 잡음 내지는 균열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쪽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목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주말에 있을 협상에 대한 기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쇼패팅이 청산되는, 그러니까 쇼패팅이 청산되는 이게 쇼스퀴즈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쇼스퀴즈 장세가 사실 굉장히 강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힘보다 팔았던 거를 걷어들일 때가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0% 오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장세는 단기적으로는 지속이 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 공매도가 청산되는 건 맞지만 다시 쌓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좋은 구간이 어쩌면 어제, 오늘, 내일까지인 거고, 근데 협상이 시작되면 어쨌든 협상이 시작되면 한 번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공매도가 쌓이는 거는 또 주말부터는 쌓일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시장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핵심이 되는 건 이번 주말이겠죠. 이 그렇죠.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기대감은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전일 반영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코스피 7% 가까운 상승 보였고,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정말 모처럼 만에. 네, 그리고 기관도 매수를 하나 싶었더니 기관의 또 선물에서는 또 매도를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거의 이렇게까지 많이 산 거는 호재가 나왔다기보다, 사실은 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57조 원이 나왔을 때 이 정도의 매수가 나왔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강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쇼스퀴즈 청산, 그러니까 간밤에도 바클레이즈라든지 주요 이제 글로벌 IB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헤지펀드들이 유가 급등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그러니까 숏배팅을 최근 한 13년 내 가장 빠르게 숏 물량을 쌓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장기화될 수 있고, 트럼프의 방식이 뭐라 그럴까요? 좀 과격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청산이 됐었던 거죠. ETF라든지 지수 선물이라든지 옵션, 그리고 빅스라는 변동성에 베팅했던 자금이 이 어떤 스퀴즈, 청산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쌓일 수 있다라는 거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 기관은 선물로 베팅, 그러니까 매도하고 외국인은 현물의 어떤 그 강한 매수가 나왔던 거는 쇼스퀴즈가 발생을 했었던 건데,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올라오고 물량이 걷어들이면 다시 쌓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쌓일 수 있고, 그러니까 앞서서 현상이 협상이라는 게 기대는 있지만 또 기대도 있는 구간이
지금이 가장 좋고 주말 지나면 또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엇갈린 반응으로 외국인은 오늘도 아마 간밤에 EWI가 상당히 강한 매수와 상승을 보여줬고 그 공매도 청산이 오늘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천을 트라이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과 내일이 가장 강한 공매도 청산의 기간인 것만 좀 참고하고 수급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공매도 청산 물량에 대한 좀 그런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두고 그렇죠. 수급을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보니까 전일 시장을 보니까 딱 포스트월을 벌써 준비하나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재건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여러 이런 재건 섹터가 이제 원전 모멘텀 이후로 이런 모멘텀이 좀 붙게 된다면 장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건설주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 거의 상한가를 보였죠. 상한가 아닌 건설주들은 오히려 소외감이 느낄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제 재건이 이제 돼야겠죠. 근데 조금 앞선 기대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재건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거기 재건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재건이 돼야 된다는 거는 합리적인 접근이긴 한거든요. 근데 협상되고 끝나고 종전이라는 이슈가 돼야 재건이라는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조금은 러우 전쟁의 경험을 한다면 이 재건이라는 이슈를 갖고 온 거는 좀 빠르다. 다만 원전 이슈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 러우 전쟁 이전에도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내지는 주가가 올라온 건 맞습니다. 이제 국내의 어떤 PF 이슈는 이제는 건설주를 발목 잡기에는 조금은 이제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된 게 지난 해에 지나갔고 턴어라운드 국면이었는데 원전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게 고유가의 상황에서는 더 부각이 된다라는 그게 이제 뭐랄까요 원천적인 모멘텀이고 재건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올라왔다면 사실 이쯤에 조금은 정리하는 게 왜냐하면 좀 너무 앞선 기대가. 근데 종합 건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원전 이슈가 사실은 더 강한 수익의 원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쪽은 사실 지금 기대감을 가져보기엔 약간 이른 감이 있겠다. 오히려 네. 좀 대형 건설사들은 원전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포스트워 쪽의 한쪽이었었던 게 또 유가 급락 속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상승을 좀 보였었잖아요. 네. 한국전력이라든지 맞습니다. 항공주들이라든지. 네. 그럼 이쪽으로는 계속 좀 바라볼 여지가 있을지. 항공하고 한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대외 부채,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질 때 그리고 유가가 약해질 때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유가가 약해질까라는 퀘스천이 있거든요. 간밤에도 명목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급락을 보였지만 흐름으로 보면 리바운드 나오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남는 문제는 통행세, 보험료 그리고 이 걸프 중동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으로 인한 재정 유가의 상승.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은 아마도 더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찾기에는 어제는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수급의 어떤 비어 있었던 부분이 들어간 건 맞지만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항공권 찾아보시면 2배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력이 떨어진 부분들, 이렇게 P 곱하기 Q에서 P가 떨어지는 부분은 맞지만 Q도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아마도 부각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외 부채나 이게 원화 강세도 있지만 이게 또 원전하고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으로 조금 더 확산시켜서 뭐 해운주는 운임비는 올랐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가동비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일견 맞지만 그 호르무즈에서 통행이 진짜 원활한지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간밤에도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란과 관련된 유조선 3척만 지나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석화 같은 경우에도 납사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납사 가격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ECC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ECC에 대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화학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를 찾는 거는 좀 어제로 어느 정도 피크는 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직은 부정적인, 그리고 유가가 높은 수준을 투자자들이 약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는 좀 모멘텀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를 노려보는 건 어제장까지가 좀 네. 좋았던 시기이고, 그렇다면 그 외에도 좀 전쟁 이후에 저평가가 되고 있었던 구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측면을 턴어라운드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받아봐야 되는 거는 이란 전쟁 이후에 코스트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섹터들은 비용이 높아져서 이익의 하향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조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선은 코스트가 높아졌는데, 유가나 이런 부분이 높아졌는데 수익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율은 계속 높을 수 있습니다. 고환율.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환 보유액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 원화는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간밤에나 어제는 강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고환율 수혜주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업종들도 있지만 조선도 상당한 모멘텀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후판 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LNG 캐리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LNG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평가 내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념으로 저는 이제 조선업이 좀 각광받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는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2차 전지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유가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 수혜주, 그러니까 고유가 수혜주로서 약간은 부각이 되다가 어제나 뭐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지만 어쨌든 유가가 높은 수준,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계속 갖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 남긴 숙제, 고유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선이라든지 2차 전지, 이게 ESS에 대한 개념은 아마 계속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올해의 적자들이 내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유가라는 잣대로 어저께 유가 하락 수혜 섹터를 막 찾는 분위기라면, 오늘도 어쩌면 항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석화, 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약간 비중을 줄이고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물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시장 비중대로 가져가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유가 하락 내지는 최근에 이란 전쟁에서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가 하락의 기대감 속에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2주 휴전이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개인들이 전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개인들을 위해서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챙겨가 보는 게 현명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5천 초반, 5천이 깨질 위협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6천 가까워지니까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약간은 한 분기 내지는 짧게 보면 한 달 정도는 이제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공매도 청산에 의한 숏스퀴즈 장세가 이번 주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오늘 6천 아니면 이번 주에 6천을 다시 넘나들고 6천을 다시 돌파했어 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어쩌면 단기적인 상단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빅스라고 있잖아요. 빅스가 지금 21포인트입니다. 21포인트가 어떤 수준이냐면, 이란 전쟁 이전에는 빅스가 한 19포인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빅스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냐, 빅스에 의해서 청산됐었던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다 청산이 됐다. 그러면 이번 주에 빅스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란 전쟁과 관련된 변동성 해지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상당히 좀 6천 정도 왔을 때, 이제부터 다시 달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수에 대한 대응보다는 지수는 박스권으로 상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 이번 주말 이후에 나오는 뉴스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뉴스일 수밖에 없어요. 조건들을 100을 기대했는데 100이 아니고 80, 70, 60이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주말 이후에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에 좀 더 대응을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아니면 조선업, 뭐 반도체는 비중은 이제 시장 비중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그 환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형 가치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괜찮은데 PBR이 낮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중소형주 중에. 그런 기업들이 이런 박스권에서는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협상 기대감은 이번 주말 되면 끝난다라는 걸 갖고 오늘 내일 오른다면은 비중을 현금을 조금은 챙겨놓고 말씀드렸던 업종으로 이전하는 비중을 어떤 그 전환하는 식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면 협상에 대한 기대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 자체는 좀 박스권 흐름을 일 것이다를 감안한 전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중우 센터장님과 함께 전략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